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상대로 과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1%, 김문수 후보는 29%, 이준석 후보는 8%를 기록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8%, 모르겠다거나 응답을 거절한 경우는 4%였습니다. 연령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40대와 50대에서 각각 73%, 65%의 지지를 받았고 김문수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52%, 이준석 후보는 18에서 29세 사이에서 24%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광주 전라 지역에서 7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지지율은 41%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에서 39%의 지지율을 기록한 김문수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김 후보의 대구 경북 지지율은 48%였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급상승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의 부진은 뼈아픈 부분이라면서 지지자들의 결집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3일에서 15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전화 인터뷰한 것으로 응답률은 16.4%였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안 되길래 안 돼.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진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시에서 저희들이 그 주위에 그 긴 터널을 김상우 화이팅! 김상우 화이팅! 바다로 만들기 위해 물철비와 무력했던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 있어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잘했어. 네. 자, 이제 이분이 자신이 가진 보수의 진정한 가치, 합리적 보수의 정신을 우리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1분 스피치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익산에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뵈니까요 힘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대로 다시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진보, 보수, 우리 진영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진영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나요? 일 안 합니다.
일해서 국민들께 도움 드려서 그래서 신뢰받고 지지받는 그게 귀찮고 안 하기 싫으니까 진영 나눠서 진영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밖에 정 만들고 안에 정 만들어서 새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을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겁니다.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면 진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영도 보수 진보는 진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능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수의 기능, 보수의 역할, 진보의 기능, 진보의 역할. 그렇다면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많이 찾아보고 연구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가장 보수의 기능, 역할, 즉 우리나라 안정적으로 질서 지키고 원칙 지키고 민주주의 지키고 법치주의 지키고 공정사회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시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동의하시죠? 또 진보의 기능으로 봐서도 지금 얼마나 시대가 또 변합니까?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 세상이 바뀌는데 어떻게 중심 잡을지, 어떻게 길을 개척해야 할지 고민하고 정책으로 내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또 참된 진보주의자입니다. 근데 이건요, 기능과 역할로 보는 거예요. 진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진영으로 정치를 나누는 사람들, 그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보수, 진보 이렇게 진영 갈등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도구가 아니라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익산에서 김상우 의원님 만나셨습니다. 연단에 올라서 후보님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지지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또 후보님의 입당 제안에 김 의원이 아까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에 들어온다면 바닥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요. 혹시 김 의원의 역할에 좀 연주해 주시는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우리 김상우 의원은 국민의힘에 계시던 국회의원인데 이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다가 결국은 뭐 방출된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이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조직이라는 뜻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생각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뭐 본인의 판단도 있을 것이고 당도 같이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이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실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리설에 대해서 양측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답이 나왔는데요. 혹시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홍준표 전 시장의 총리직을 맡으시는 것도 고민하고 계신지? 아직 선거 중인데 그런 고민하겠습니까? 특정하게 누군가를 어떤 직책에라는 생각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기용할 것이냐는 우리가 이긴 다음에 고민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후보님 그 지지율이 50%가 넘었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리얼미터는 아 그래? 어떻게 나왔는지 몰랐어 아직. 50%가 넘었는데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약간 목표하시는 득표율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제일 유의해야 할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질서, 헌정 질서, 즉 헌법을 파괴하는 그런 정치 집단, 또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후보에게 다시 내란을 일으킬 기회, 헌정을 파괴할 기회를 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과연 우리가 다음 국정을 맡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흔쾌히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의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저희 목표는 한 표라도 이기는 겁니다. 얼마를 이기냐는 다음 문제인데 저희는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지원 원장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골프하고 선거는 보게 쳐들면 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리고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